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에서 흥망성쇠를 겪은 수많은 나라들을 만날 수 있다. 어떤 나라는 피어나기도 전에 사라지고 또 어떤 나라는 꽤 오랜 역사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역사란 그러한 것이다. 수많은 인물들이 나고 사라지고 그들이 이뤄낸 업적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흘러가 버리는 것. 그러나 나라가 바뀌고 산천이 변해가도 변치 않고 이민족의 갈 길을 인도해 주었던 올곧은 선현의 집안이 있다. 이 가문의 발자취에는 거친 역사의 파도와 길고 긴 시간의 질곡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이 깃들어 있어. 우리는 그들을 삼남의 갑족, 문화류씨라 부른다.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 신라를 흡수 통일한 고려의 왕은 신라의 충신들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사찰을 건립하라고 명한다. 나라가 바뀌어도 충신을 우러러보는 마음은 변치 않았던 것이다. 이곳 동학사를 돌아 흐르는 맑은 물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신라 충신의 위패를 모신 동계사라는 자그마한 제각이 눈에 들어온다. 동계사는 신라 19대 눌지왕 때 일본의 인질로 잡혀간 왕의 아우를 구출한 후 순절한 박재상의 항일 충후를 기리기 위해 서기 936년 건립된 건물이다. 관설당 박재상의 위패를 이곳 계룡산 자락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그의 충절을 일찍이 높이 평가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는 바로 고려의 개국공신이었던 대승공 류차달이었다. 대승공 류차달은 관설당 박재상의 만고 충절을 이곳에 초혼 제사하고 왕명으로 이곳 동계사를 건립하였다. 한때 화재로 사라졌던 이곳 동계사는 이후 사림의 헌성으로 1956년 중건되어 그때 대승공의 위패도 이곳에 안치되게 된다. 고려의 왕건과 대승공 류차달에 얽힌 이 이야기는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려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을 정벌하려 했으나 군량을 실어나를 수레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때 유주의 부호였던 류차달이 수레 1,000량을 만들어 왕건을 도왔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 공으로 류차달은 익찬 벽상공신에 착록되고 대승공이 됐다. 이 이야기는 문화류씨 세보에 더욱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당시 태조 왕건이 대승공의 공을 치하하며 차로서 목적을 달성했다는 뜻으로 차달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왕건은 류차달의 선대가 차씨에서 변성한 사실을 알고 그의 두 아들 중 맏아들에겐 차씨성을, 둘째 아들에겐 류씨성을 계승하게 하였다. 결국 연안차씨와 문화류씨의 뿌리는 하나였던 것이다. 이제 노곡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흐르고 흘러 지척에 두고 있지만 갈 수 없는 문화류씨의 고향 황해도 신천군 문화면에 있는 대승공의 묘소에 얽힌 이야기가 시작된다. 목에서 비녀를 꺼내준 은혜를 갚기 위해 영험한 호랑이가 찾아주었다는 전설 속의 대명당 대승공 류차달의 묘소는 지금도 황해도 구월산에 남아있다. 그러나 지금은 휴전선이 가로막혀 그곳에 갈 수 없으니 후손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세월의 흐름 속에 수많은 후손들의 손길이 스쳐간 짙은 노란색의 표지. 족보는 한 인간의 뿌리를 되짚어 나가는 소중한 토양과 같은 것이다. 특히 지금은 소문만이 전해지고 있지만 1423년에 간행된 문화류씨 영락족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행된 족보로 알려져 있을 만큼 문화류씨의 역사는 깊고도 오래된 것이다.
문화류시는 황해도 문화연의 시조 대승공 류차달 어른이 자리잡은 이후 문간공 류공권의 두 아들 중 맏아들의 후손들은 문화관으로 남고 둘째 아들의 후손들은 류절, 류성간, 류양제, 류인비, 류원비 그리고 류자택을 각각 일세조로 하여 문화관, 풍산관, 서산관, 선산관, 전주관, 진주관, 영광관으로 분적되어 오늘에 이른다. 이 중 문화관은 류차달의 직계 후손들로 고려조에서부터 그 위세를 지속시켜 조선시대 수많은 공신과 상신을 배출하며 정계의 중추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런 만큼 후손들의 귀에 익숙한 선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시조를 기억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가꾸어진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이다.